오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이 토론에 한동훈 장관도 가세를 했습니다. 먼저 얼마 전이죠.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경기도 부지사가 깡패시켜서 북한에 수십억 뒷돈 준 범죄 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지금 현재는 이재명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입니다.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황당한 무력 시위가 성공한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겁니다. 예, 저희가 26일 날 있었던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를 들려드린 이유는 오늘 입장문이 나왔는데 그 내용과 비슷해서입니다. 오늘 나온 입장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로 안 되니 김성태 전 회장 압박으로 타깃을 변경한 것이냐. 당대표 수사 막으려고 정치 권력을 총동원한 거다. 이거는 범죄에 가깝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방복을 위해 깡패시켜 북한에 뒷돈 갖다 바치는 건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범죄 영역에 가깝다라고 했는데 법무 장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레토릭을 썼던 것이지 법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협박죄와 또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사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중앙지검에서 협박죄와 그 증거인멸 교사죄를 인지를 해서 수사에 들어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진술을 변경하고 그 과정에 해프닝이 어떤 식으로 있었는지는 아주 쉽게 저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관련된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서 몇 분 같은 경우에는 일면식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어떤 계기로 있었냐. 결국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가지고 2019년 11월경에 방북 비용 300만 불을 쌍방울이 대납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재명 대표가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이 바뀌자마자 1년의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자백이 있었는데 그것을 진술을 바꾸려고 뭘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죠? 본인이 뭐가 있었다고 하면서 법정에서 항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땐 협박죄나 아니면은 그 증거인멸 교사죄로 지금 처벌의 가능성이 있고 딱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허위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에서 뭐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냐면은 그때 돈을 가기 전으로 해서 이 그 경기지사인 이재명 지사가 북한에 친서를 보낸 초안과 그리고 친서를 보낸 실질적인 그 마지막으로 보낸 송부본 나아가서 2019년 11월에 보내는 방북 요청서 이 부분이 실체적으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한다고 하면은 그 물증에 대한 답이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 한동훈 장관의 입장문에 대해서 민주당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를 비판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나섰습니다. 누가 야당 탄압 수사의 배후인지 짐작하게 합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법무부 장관이 단정적으로 혐의를 규정하고 정치 공세의 선봉장을 자임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를 한동훈 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가 아닌 무법부 장관입니까?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의 흑역사로 남을 수사 개입을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석 전 의원님, 무법부 장관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나 한 장관이나 서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발언의 수준이 거친데요. 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검찰 행정의 총괄 책임자고 또 일정하게는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검찰 조직이나 검찰 수사를 보호해야 될 그런 본인의 책무를 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행정의 책임자지 수사의 책임자가 아니거든요. 때문에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고 수사 지휘를 하려면
그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절차를 밟아서 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피의 사실을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법무부 장관의 그 발언이 저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사실상 그럼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검찰청 찾아가서 뭐 연좌도 하고, 제가 보기엔 별로 실효성 없는 행동이긴 합니다만, 그걸 두고서 뭔가 이게 그 당사자를 회유하고 압박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하려는 범죄적 행위다라는 식으로 법무부 장관이 언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어요. 때문에 저런 발언은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민주당의 그런 행위가 실제 어떤 그 사법 절차에 방해가 되는 그런 방해 행위를 했다, 증거를 인멸을 교사했다든지 아니면 뭐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혐의가 확보된다면 그건 당연히 뭐 법에 따라서 처벌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일종의 정치적인 레토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향해서 그런 혐의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근데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제 저런 가이드라인의 제시나 레토릭이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네. 자, 남부 원장님. 네. 지금 야당이 그 법무부 앞을 찾아갔던 사안에 대해서 저희 야당에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반인권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회 신청을 했지만 불허했거든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의원들이 다 찾아가서 저렇게 면담 신청을 해도 지금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제대로 이 법무 행정을 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상황인지 저희가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한동훈 장관은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은 정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원하는 정치 행위를 하고 싶으시면 법무부 장관 내려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남부 원장님이 네, 말씀까지 들으면서 자, 검사 이름도 국민의 알 권리다. 또 누군가의 과거 조폭 이력까지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